이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5,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상권이 특이한 게 여기도 지하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아파트 세대가 워낙 불어다다 보니까 물론 위에 화정하고 행신에서 좀 흡수가 되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디컬 빌딩은 유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세팅이 돼서 1, 2년 안에 나가버리는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MD 구성 그리고 층 구성도 다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닥터 이성철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산 행신에 나와 있는데요, 행신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컨설팅이 잘 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메디컬 빌딩의 거의 표본처럼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쭉 보면은 이제 건물이 메디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의 모습만 보면 엄청 부럽기도 하고 엄청 빨리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건물을 저희가 컨설팅할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모든 과들이 다 차기까지는 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제 처음에 컨설팅을 해서 5층에 정형외과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처음에 건물 짓고 나서 공실이 좀 있었어요, 기간이요. 처음에 1층에 스타벅스가 확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층에 정형외과를 입점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2020년 11월에 정형외과가 이제 입점을 했고 21년도에 3층에 내과가 입점을 하면서 1층에 약국을 같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죠. 물론 이제 한의원하고 치과는 이제 그 사이에 원래 있던 분들이어서 재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저희가 보시면 안과 한 층 전체를 입점 컨설팅을 했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또 산부인과도 3층 좌측으로 산부인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이제 3개의 과가 들어가 있었고,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2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이제 개원을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국이 이제 좌측으로 자리를 옮겼고, 25년도에 피부과랑 또 치과 크게 들어오면서 메디컬 빌딩이 완성이 됐고요. 정형외과가 지금 보시면 지금 5층하고 7, 8층 3개 층을 쓰는데 20년 당시에는 한 층만 썼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안과가 들어오고 나서 2개 층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공실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5,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오래 걸린 이유는 이 건물이 한 층에 실평수가 공용공까지 포함해서 한 200평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컸죠. 200평이 지금 10층이면 2000평 정도 되는 건데 대략 2000평 되는 면적을 채우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봤을 때 6년의 시간을 건물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공실도 있었고 또 병원들 렌트프리도 주고 인고의 시간 끝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빌딩이 제가 전에 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6년의 시간 동안 변함이 없고 병원들이 잘 돼서 확장까지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 좋은 점은 일단 월세가 안 밀리고, 그리고 건물의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상권이 되게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디컬 빌딩도 한순간에 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건물들이 다 차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메디컬 빌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관심이 많은 만큼 기대도 큰데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준비해야 될 부분도 미리 알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행신 건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건물주랑도 되게 잘 지내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건물 사실 때도 저희 검토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근방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4, 5만 세대가 돼요.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사실 일산에는 밑에 쪽은 행신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화정역이 있습니다. 화정역과 행신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권이 특이한 게 여기도 지하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아파트 세대가 워낙 불어다다 보니까 물론 위에 화정하고 행신에서 좀 흡수가 되더라도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도 지금 라식부터 여러 수술하고 있고 정형외과도 수술하는 의원이거든요. 주변 인구가 크다 보니까 수술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또 크다 보니까. 화정이나 행신에도 병원들이 많지만 현재 이쪽 병원들이 잘 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메디컬 상권을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거단지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주변에 몇 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의 연차에 따라서 인구도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이제 좌우로 해서 1000세대 500세대 또 이제 뒤쪽으로 해서 있긴 한데요. 아파트들이 다 20년이 넘었어요. 아파트가 오래됐다는 거는 저희의 그 메디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고 봅니다. 초반에 들어와 오셔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상권이 무르익어서 나중에 교육 때문에 오신 젊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들이 다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래도 평균보다 인구가 좀 높았습니다. 메디컬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령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홍대나 뭐 강남이나 이렇게 젊은 20대 인구들을 하는 그런 과들은 보셔서 성형외과, 피부과, 뭐 산부인과 타겟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내과라든지 정형외과, 안과 같은 경우는 노화가 되면서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을 더 선호해요.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오면 이런 메디컬과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주변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라든지 이 근방에 있는 세대수만 해도 거의 한 15,000세대가 넘어요. 또 그리고 이 상권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이 상권의 코너에 있는 이 건물 보시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차들이나 사람들이 다 일로 지나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병원이 많더라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해드렸고 MD 컨설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고 주변 단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단지의 인구 구성이라든지 또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타벅스 지금 말이 많긴 하지만 당시에 이 라인에 대형 커피숍이 투썸 플레이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메인에 생김으로써 저희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여러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기 때문에 유도인구가 더 받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MD 컨설팅에 더 유리할 거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디컬 빌딩은 유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세팅이 돼서 1, 2년 안에 나가버리는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MD 구성 그리고 층 구성도 다 추천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 과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와 평수와 선호하는 층수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도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른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